네, 오늘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아있는, 제 기억 속에 좀 계속 오래 크게 남아있는 이야기 중에서 좀 슬프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달빵 소녀? 달빵 아가씨와 개. 근데 한 20대 중반? 소녀는 아니고 한 20대 중반 된 여자예요. 이것도 한 10년 전, 뭐 그쯤 좀 오래된 일인데요. 이제 그때는 카카오티, 뭐 이런 호출 앱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. 카카오티 나오기 전에 뭐 친절콜, 서울콜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여기 내비게이션 단말기 큰 게 있고 거기도 전화로 이렇게 하면은 호출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시스템인데, 신림동에서 거기가 남동구인가요? 미추홀구 그쪽에 가는 콜이에요. 신림동에서 그쪽으로. 근데 신림동에 갔는데 그 여관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. 신림역에 보면은 신대방동, 모자원 사거리 가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난곡 사거리 가는 방향, 그 사이에 있는 곳에 있는 모텔촌이에요. 이렇게 신림역 사거리 중에서 이렇게 거기가 롯데백화점 건너편, 롯데백화점 관악점 건너편 쪽에 있는 그 모텔촌인데, 근데 이렇게 신축된 모텔들도 있고 빌딩처럼 된 것도 있고, 제가 호출받아 간 곳은 되게 비좁은 골목으로,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무슨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. 좋은 모텔이 아니고 좁은 골목에 이렇게 단층이었나? 1층인가 2층짜리 그런 허름한 모텔 뭐 그런 데인데, 거기 남자분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. 나와서 여기라고 하면서, 길도 좁고 좀 찾기가 힘드니까. 근데 그분이 이제 여관 여인숙 주인이고, 주인 아저씨고, 한 50대 된 아저씨고, 조금 기다리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. 나올 거니까. 근데 그때는 몰랐죠. 이 남자분이 뭐 주인인지 뭔지 뭐 그런 건 모르고 했는데, 조금이 아니라 좀 한참 좀 기다렸어요. 그랬더니 여자가 나왔는데 개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. 목줄 이렇게 잡고. 개가 커요. 맹인 안내견처럼 엄청 커요. 문 열고 뒤로 탄 거예요. 뒷좌석에. 개가 좌석에 이렇게 얌전하게, 근데 좀 늙은 개라서 얌전하고 사람 말 잘 알아듣더라고요. 이렇게 되게 얌전한 개예요. 큰데 몸집은. 이렇게 앉고 여자가 인사하고 이렇게 앉더라고요. 근데 막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좀 잘 사는 여자 같지도 않고, 그러니까 노숙자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냥 조금 가난해 보이는 뭐 그런 여자예요. 개 데리고. 근데 그때는 케이지가 원래 있어야 태우는데, 그때는 그런 거 뭐 잘 생각도 못하고, 지금은 케이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. 제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, 개털이 빠지고 그러면은 개 알레르기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고통도 심하고 죽을 수도 있대요. 알레르기 때문에. 개 알러지, 그 털 때문에. 근데 그때는 하여튼 케이지 없이 그냥 태웠어요. 뒷좌석에 개가 이렇게 웅크리고 딱 앉고, 의자에 앉았나? 바닥에 땅에 앉았나? 의자 위에 앉은 것 같아요. 의자 위에. 이렇게 되게 컸어요. 거의 꽉 차요. 개가 한 사람 2명, 3명 앉은 것만큼 자리를 차지해요. 그래가지고 신림동 거기 삼복터널인가요? 그렇게 넘어가면은 산막사 있는 데서 제2경인고속도로 있어요. 그걸로 쭉 가가지고 거기를 갔는데, 근데 그 큰 길에서 인천에 갔는데 이면도로 주택가거든요. 큰 길에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. 근데 차비가 한 25,000원이 25,000 뭐 700원 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통행료 900원인가 뭐 이렇게 뭐 더하면은 계산이 3만원을 내면은 얼마를 거슬러 줘야지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,
이 여자분이 잘 왔다고 하면서 10,000원짜리 4장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왜 4장이지? 그거 보니까는 내가 그럼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되지? 13,000원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. 40,000원을. 그래서 그러면 계산하기도 딱 편하고 저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내렸어요. 내리고 근데 거기가 주택가에 이면도로인데 이렇게 사거리예요. 사거리. 아주 좁은 길은 아니고 차가 막 다니는 이제 버스 다니는 큰 길은 아니고 안쪽인데 주택가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내려주는데 거기 모퉁이에 근데 거기 부동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모퉁이에 있는 부동산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. 모서리에 있는 건물에 1층에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내려주고 차를 돌려서 이제 왔던 길로 가려고 이렇게 후진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가 한 6월이었나 5월이었나 좀 더워가지고 문을 양쪽을 다 열어놨어요. 이렇게 모퉁이 그 부동산인데 이쪽 문도 열어놓고 이쪽 문도 열어놓고 두 개를 양쪽을 이렇게 다 열어놨어요. 그리고 이렇게 언뜻 봤는데 개가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. 개 목줄에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바닥에 얌전하니까 앉아 있고 그 여자도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남자가 2명이었나? 그랬을 거예요. 탁자가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2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렇게 근데 목소리가 다 들려요. 막 커가지고 문도 활짝 열어놔가지고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좀 이렇게 있고 저 좀 더 싼 데는 없을까요?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 돈 가지고 이 동네에서 집 못 구한다고 더 싼 데는 없다고 막 그러고 있고 걔는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이 여자는 고개 이렇게 숙이고 더 싼 데는 없을까요?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서울로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.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 여자가 좀 돈이 없는 집을 구하러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 하면서 막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시간이 지금까지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쭉 이어지면서 이제 사태 파악이 된 거예요. 거기가 이 여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보증금 없이 사는 곳을 달방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여인숙이나 여관 이런 데가 영업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신축 모텔들이 옆에 좋은 데가 생기면은 영업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를 아예 그냥 뭐 1박 이렇게 숙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, 30만 원이면 30만 원 받고 이렇게 임대업을 뭐 원룸이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보증금 없이 그렇게 경쟁력이 없으면 영업을 하거든요.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증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. 이제 이 여자는 개도 키우고 그러니까는 웬만한 데는 다 안 받아주겠죠. 안 받아주고 값도 비싼데 여기는 값도 싸고 개도 같이 살아도 되니까는 이제 여기서 살았나 봐요. 그러다가 뭐 일자리를 구해서 옮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글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. 인천으로. 근데 좀 보통 사람들은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사 갈 집을 먼저 알아보러 가잖아요. 가서 공인중개사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집도 보고 직접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와서 좀 준비를 하고 시간이 있다가 이렇게 이사를 가잖아요. 먼저 집을 구해놓고.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다 비용이니까 미리 가서 알아보고 그러면 차비도 들고 뭐하고 이렇게 비용이 드니까는 그냥 이사가는 당일날 딱 가가지고 자기 돈에 맞는 집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집을 가서 미리 보고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그냥 바로 그날 이렇게 들어간대요. 이제 그런 건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. 그거를요.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마음이
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걸리면서 내가 그때 왜 돈을 4만 원을 받았을까 막 그런 후회도 들고 기억에 오래 남고 크게 남더라고요. 그냥 한 3만 원만 받을 걸 그랬나, 만 원은 돌려줄 걸, 아니면 그냥 차비만 딱 그 통행료하고 그것만 받을 걸, 막 그런 후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을 못했으니까요. 제가 전혀 그냥 뭐 좀 이상하긴 했죠. 여자가 왜 이렇게 여자 혼자 이런 여인숙 이런 데 사나? 개도 키우고 사네? 개하고 단둘이 사나? 뭐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, 그때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기억이 오래 남아가지고 지금쯤은 집을 구해가지고 잘 살고 있을까? 뭐 그런 생각도 들고, 좀 뭐 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막 그러면은 가끔씩 생각이 나요. 집을 구했어야 되는데, 집이 있어야 되는데, 지금 뭐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은 자기 집을 구했을까? 아니면 그 개는 죽었을까? 그런 생각도 들고, 가족이 없나 봐요. 아마 그러니까 부모, 엄마, 아빠가 있으셔도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집안에서 뭐 아동학대 이런 것 때문에 엄마, 아빠하고 인연 끊고 나와서 개하고 살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개하고 둘이 사니까 개가 이제 가족인 거예요. 그 개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개는 수명이 짧잖아요. 그래가지고 개는 아마 지금 죽었겠죠. 죽었을 것 같고, 그러면 지금은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. 그때 기억이 좀 크게 남아가지고 그렇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 얘기는 또 하나는, 이것도 좀 오래된 건데, 파주에서 있었던 일인데, 파주를 갔어요. 서울에서 파주 손님을 태우고 갔다가 국도로 이렇게 나오는 길이었어요. 깜깜한 길, 좁은 2차선 도로, 가로등도 잘 없고 깜깜해요. 나무만 심어져 있고, 인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인도도 없고 옆이 흙길이었나? 거기는 파주 운정 신도시 이런 데가 아니라 어디 좀 시골 같은 길이었어요. 파주에 서울로 이렇게 나오는 길이었는데, 할머니하고 한 7살 정도 된 남자아이 손자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. 할머니가 깜깜한 밤에.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세웠어요. 근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.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길에서 어린애 손을 잡고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갖고 섰어요. 서고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. 물어보는 거. 서울 가세요? 이렇게요. 왜냐면은 서울 가는 손님만 태울 수 있어요. 서울 택시니까. 파주에서 파주 가는 거 안 되고, 파주에서 일산 가는 것도 안 돼요. 타도 영업하면 40만원 과태료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, 그래가지고, 근데 서서 물어보니까는 서울 가세요?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도 저를 쳐다보고 표정이, 할머니도 저를 쳐다보면서 여기 가까운 데 가는데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. 지금 버스도 없고, 버스도 뭐 안 오고, 택시도 안 온다고, 여기서 한참 기다렸는데 좀 얼마 안 가고 내릴 건데 좀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이 그냥 공짜로 태워달라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그냥 타라고 해서 일단은 태웠어요. 원래 이게 타도 영업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, 파주에서 파주 가는 거 조금 가는 거리라도. 근데 보니까 깜깜한 길이고 한 밤 10시쯤 됐어요. 그때 밤 10시 11시 한 밤 10시 정도 된 것 같아요. 어차피 깜깜하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시골길에서 태웠는데, 할머니가 근데 탔는데 보니까 계란을 들고 있더라고. 계란 꾸러미인데 한 5개짜리인가? 이렇게 한 줄 들어있는 거 건데, 그게 이렇게 비싼 풀무원 계란도 아니고 뭐 CJ 계란 이런 것도 아니고 종이 포장, 고급 포장이 아니라 이렇게 5줄인데 그냥 허름한 종이 케이스였나? 그런 5개를 이렇게 계란을 들고, 손자 한 7살 된 남자아이하고
하고 같이 탔어요. 그러더니 얼마 안 가더라고요. 한 두 정거장? 한 정거장, 두 정거장 정도 갔나? 근데 여기서 내려달래요. 근데 거기 섰는데 거기도 똑같아요. 옆에 깜깜하고, 가로등도 깜깜하고, 옆에 뭐 집들도 없어요. 보니까 논인 것 같아요, 오른쪽은. 근데 세워달래요. 그래서 섰더니, 그때 기본 요금이 뭐 2,000원이었나 3,000원이었나 이거를 돈을 꾸깃꾸깃한 돈을 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주고 이렇게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내렸는데 보니까는 집도 없는 것 같은데 오른쪽 그 논길로 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.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. 이게 차도는 높으니까 옆은 논이고 그럼 낮잖아요, 지대가. 내려서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졌어요. 이렇게 갔어요.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이 든 게 여기 무슨 집이 있나, 저기 무슨 움막을 저렇게 깜깜한 곳에다가 집도 없는데 움막 같은 걸 짓고 사시나. 뭐 집이 있으면은 집에 불빛이라도 있을 텐데 불빛도 없어요. 거기를 남자의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면서, 서울 오면서 이번에도 조금씩 이제 계속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이 돈을 받지 말 걸 그랬나? 차비를 줄 때, 괜찮다고 그냥 받지 말고 무료로 태워줄 걸 그랬나? 왜냐면은 그 돈이면은 계란을 그냥 한 판을 더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내가 그 돈을 안 받으면은 한 3,000원이면은 지금은 계란 30개짜리가 7,000원, 8,000원 하는데 그때는 한 3,000원 정도 했거든요. 뭐 한 계란 30개 3,000원, 2,000원에서 3,000원, 4,000원 그렇게 했는데 하니까 한 판 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뭐 할머니가 좋은 집에서 그 시골에 무슨 전원주택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. 옷차림이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게, 아이 표정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좀 가난해 보여요. 그래서 계란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30개를 사야 되는데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조금 샀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. 어떤 분은 뭐 계란이 그게 얼마나 하냐고, 그 계란 돈이 없어서 계란을 조금 산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사 먹으려고 계란을 조금 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제가 진짜 돈이 없어 봐서 아는데, 정말 돈이 없으면은 30개를 사면은 더 싸잖아요, 값이. 많이 사면은. 근데 돈이 없으면 한 달 생활비를 얼마를 가지고 지출을 딱 해야 되니까 좀 낱개로 사면 비싼 줄 알면서도 낱개로 이렇게 조금을 사거든요. 계란도 그렇고 세제도 이렇게 2+1 이런 거 묶여가지고 하는 거 사면은, 많이 사면은 값이 더 싼데 돈을 아끼려고 비싼 줄 알면서도 한 개를 사면, 더 낱개를 사면 비싼 줄 알면서도 한 개를 사거든요. 생활비를 맞춰야 되니까 그 달달이.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그 손주의 눈빛, 표정 이런 게 그 깜깜한 밤에 봤던 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시간이 오래돼도 계속 기억에 오래 남고 가끔씩 떠올라요. 그때 내가 돈을 안 받았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계란이라도 더 사라고, 손주 계란이라도 더 해주시라고, 반찬도 해주시고 그럴 걸 그랬나 하는 뭐 후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. 마음이 좀 슬프고 그래요. 이 두 가지 일을 생각하면은,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몇십 년이 흘러도 머릿속에서 계속 뭐 트라우마 이런 게 남듯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, 이 두 가지 일이 기억에 계속 남아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일로 말씀드렸습니다.